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시각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훈훈한 미담 사례가 잇따르며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또 함께여서 이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응원과 도움이 쏟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면서 피해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훈훈한 미담들이 떠돌면서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구 칠성시장 야시장 청년들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기부에 나선 건데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조적 모임인 칠성 야시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봉사팀은 지난 2월 마지막 날 대구 의료진을 위해서 저녁 식사 200인분을 기탁했습니다. 와, 아니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도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본인들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선행을 했다는 게 더 감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련된 도시락에 보면 당장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당장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단디 힘내라 대구, 단디 힘내요 의료진. 이런 응원 멘트가 적혀 있었는데요. 칠성 야시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봉사팀은 칠성 야시장 휴장 이후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 중인 의료진이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해 나섰다면서 의료진들과 대구가 단디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요. 손님이 끊겨서 본인들도 당장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렇게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생각해서 도시락을 준비한 거잖아요.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생각하고 돕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는데요. 상인들은 그 이후에도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대구에서 사투 중인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등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살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도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SNS에는 대구 경북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쏙쏙 올라오고 대구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개인위생과 안전에 힘쓰자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민들도 시민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응원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그림처럼 다들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힘내라 대한민국.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힘을 북돋아 준다면 반드시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시 남으면 검암리에서 딸기 농원을 운영하는 농민은 해외여행 뒤에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에게 딸기 23상자를 선물했고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 명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는데요. 이들은 장조림,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등 이런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서 지역 내 2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례로 들으셨겠지만 꼭 큰 금액만 혹은 많은 물품만 기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의 능력껏 나누는 일이 더 값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알려진 게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죠. 이 둘을 손수 제작해서 또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군 판구면 보건지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20명과 함께 피부에 자극이 없는 천연재료로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지역 돌봄 대상자 100명에게 전달했고요. 강원 강릉시 평생학습관에서 재봉기술을 배운 시민들도 자원봉사단체 봉트리팀을 결성했습니다. 봉트리팀 회원들은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1000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자고 뜻을 모았고요.
천마스크 1,000여 개를 제작해서 지역 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네. 사실은 겨울이어서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이 더해져서 지역사회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런 미담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 얼어붙은 마음을 또 녹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사례 더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말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중년 남성이 불쑥 방문해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말없이 자리를 떠난 일이 알려졌는데요. 봉투에는 돼지도금통과 현금 봉투,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 30만 원이 든 현금 봉투와 60여만 원이 든 돼지도금통,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쓴 편지가 한 통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기부를 하신 건데 편지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네, 편지에는 힘들지만 모든 이웃이 힘이 돼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고군분투하는 관계공무원과 헌신함을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라는 멘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마포구는 이 기부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상암동 지정기탁으로 처리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거기에 봉사자들까지 응원하는 그분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미담 사례 끊임없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는 서산시 한 주민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98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부한 미담 사례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서산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해서 한 비닐봉지와 한 장의 편지를 남겼는데요. 자신이 기부한 금액을 의료 취약계층에게 사용해달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네, 비닐봉지에 기부금을 담아 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모은 또 금액이실까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손편지까지 정말 감동입니다. 네, 인천의 한 어르신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시민들을 응원하는 손편지와 함께 쌈짓돈을 기부해서 진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인천시청에 찾아와 손편지와 돈이 든 봉투를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천 시민이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편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내용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 편지에는 힘내세요 대구, 코로나19 조속한 퇴치를 응원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마스크 구입에 보탰으면 합니다. 인천 시민 드림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네, 인천시는 이 후원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해서 대구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런 사연들이 소개가 되면서 정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역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도넛과 귤, 응원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선별진료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도넛을 일일이 재포장했다면서 도넛 10박스를 보내줬고요. 보내는 분, 받는 분 주소란에 각각 선별진료소 관련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중구보건소 감사해요 라고 적은 귤 한 박스가 보건소로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이게 선물이 고마운 게 아니고요. 그 수고스러움을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운 건데 정말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영난이 정말 또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에서 20%가량 인하하는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서울 마포구 최대 상권인 홍대 지역 건물주 협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 뭉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동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았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어디든지 다 힘들 것 같은데요.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나선 사람은 이창송 혼대 건물주 협회장인데요. 그는 본인 소유 건물 9개 층에 있는 세입자 모두와 2월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237명의 협회 회원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자율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칠 결과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주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자 지자체에서도 관련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서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마포구는 상가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 방역, 소독,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런 훈훈한 소식이 전주와 서울에서만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의 SNS에 기분 좋은 미담으로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장기동 소재 건물주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를 전표당 100만 원 인하해 주셨다면서 그 마음이 감사하고 따뜻하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점포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궁금해요.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워졌을까요? 네, 김포시가 2월 초 관내 식품 접객업소 125개 곳을 대상으로 전화로 매출을 조사한 결과 2월 달 매출이 30%에서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아, 이렇게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건물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임대료 인하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생선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구리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참여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적극적인 홍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출 급감을 부담하는 구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자고 전한 겁니다.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볼까요? 네, 구리시는 건물주가 주도하는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시정 소식지 및 SNS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구리 유통종합시장 축산가공동에 입주한 23개 업체에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할 계획이고요. 공영 도매시장인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내부 협의를 거쳐서 임대상인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연도 있고 더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사연입니까? 네, 얼마 전부터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외벽에는 응원 메시지가 표출되고 있는데요. 네, 건물 외벽의 점등을 통해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힘내세요 대구 경북, 힘내자 대한민국 등의 응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매시 정각과 30분에 10분간 총 8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응원 메시지에 나선 겁니다. 네. 힘내자, 응원해요. 라는 표현은 언제 들어도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위기는 몇 년 전에도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아주 불안에 떨게 만든 메르스 사태인데요. 그때도 지금과 좀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메르스 발생 초기에 들불처럼 퍼졌던 감염 공포나 정부 대응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드는 대신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격려와 지원, 자원봉사가 늘었습니다. 환자와 격리자, 의료진을 물신양면 지원하는가 하면 메르스에 움츠리지 말고 삶을 이어가자는 독려도 이어졌는데요. 위기가 찾아온 건 맞지만 결국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네. 아, 또다시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지만 바이러스만 전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선한 마음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는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의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